당신은 매일처럼 냉장고 문을 엽니다. 신선한 채소, 남은 반찬, 간식까지 차갑게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익숙한 냉장고가 오히려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위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의 저온 환경은 모든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식품은 낮은 온도에서 세포가 파괴되고 맛과 영양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지어 독성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냉장고 속에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며 독성 알칼로이드가 증가합니다. 토마토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세포벽이 손상되어 맛이 밋밋해지고 항산화 성분이 줄어듭니다. 시원하면 다 좋다는 생각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제 하나씩 짚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냉장고 속에서 매일 조금씩 영양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는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7가지 식품 쉐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위장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식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기 힘든 재료입니다. 삶아서, 구워서, 찌개에 넣어서 다양한 요리에 쓰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순간부터 감자는 영양식품이 아니라 위험식품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자 속에는 원래 전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냉장 온도 보통 5도 이하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감자의 맛은 달콤해지지만 조리 과정에서 그 당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물질로 변합니다. 이 성분은 고온에서 쉽게 생성되며 장기적으로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겉보기엔 감자를 오래 가게 하지만 실제로는 독을 키우는 환경이 되는 셈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수분입니다.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와 습도는 감자 껍질을 축축하게 만들어 곰팡이 번식을 촉진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감자를 싹만 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싹이 난 부분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튀김을 해 드셨는데 며칠 뒤 소화불량과 구토 증세가 반복됐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감염은 없었지만 아크릴아마이드와 솔라닌 노출 가능성이 높았죠. 음식을 잘못 보관한 결과였습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종이봉투나 망에 담아 빛이 들지 않는 상온 7서 10도 정도에 보관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고보다 옛날 천장이나 베란다 그늘진 곳이 오히려 더 좋은 저장고인 셈이죠. 감자를 오래 두고 싶다면 냉동이 아닌 빛과 습기를 피한 상온 보관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냉장고에서 꺼내는 그 한 알의 감자, 그 속에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으면 신선하게 보관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토마토는 사실 냉기에 매우 약한 과일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그 속의 세포막은 섬세해서 10도 이하의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손상됩니다. 냉장 보관 시 토마토의 세포막이 파괴되어 수분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물컹해집니다. 그래서 꺼내 먹을 때 식감이 흐물흐물해지고 단맛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의 리코펜과 비타민 C 생성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두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담당하며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냉장 보관 후에는 그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실온 약 20도에서 보관한 토마토가 냉장 보관한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약 30%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차가운 온도는 영양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얼려버리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를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혈관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죠.
확인해보니 토마토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셨습니다. 실온에서 보관한 토마토로 바꾸자 한 달 만에 피로감이 줄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선도와 영양의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익기 전이라면 실온에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뒤에는 냉장 보관을 하루 이틀 정도로만 제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과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차가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차가운 냉장고보다 따뜻한 실온이 더 큰 약이 됩니다. 마늘은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루 한쪽이면 감기도 물러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항균력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강력한 효능을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은 수분 함량이 적은 대신 휘발성 유황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들이 냉장 환경에서는 빠르게 산화되고 세포 내 효소 반응이 멈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미 생성된 알리신이 냉기 속에서 분해돼 버립니다. 즉, 냉장고 속 마늘은 향도, 효능도, 면역력도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냉장 온도의 습도는 마늘의 최대 적입니다. 껍질에 맺히는 미세한 결로가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어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에 곰팡이가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 보여도 속을 갈라보면 검게 변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늘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독성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료 중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마늘을 먹는데도 자주 피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서 한 달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장 마늘을 먹는 동안 알리신 효과는 거의 사라졌고 곰팡이 독소가 간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냉장고 속의 마늘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망에 담아 공기가 순환되게 두면 수개월 동안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냉장고에 밀폐해서 두지 마세요. 냉기와 습기가 만나면 마늘은 금세 썩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마늘 한쪽에는 자연이 준 천연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 오래 두면 그 효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마늘은 차가움보다 공기를 좋아합니다. 통풍이 곧 보약입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날이 없습니다. 볶음, 찜, 국물, 어떤 요리에 넣어도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으로 오래 두려 하지만 그 습관이 바로 양파의 영양을 반으로 줄이는 주범이 됩니다. 양파 속에는 비타민 C와 케르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이 성분들을 빠르게 산화시킵니다. 특히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생기는 온도 변화가 양파의 세포벽을 깨뜨려 비타민 C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양파는 겉은 싱싱해 보여도 실제로는 영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로입니다. 냉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와 외부 온도가 만나면서 양파 표면에 미세한 물방울이 맺히죠. 이 습기가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되어 부패를 촉진합니다. 특히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냉장하면 그 속은 금세 미끄럽고 물컹해집니다. 냉장고에 오래 둔 양파 특유의 썩은 냄새는 바로 그 부패의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생양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손발이 붓고 피로하다고 하셨죠. 원인은 바로 냉장 보관. 신선한 비타민C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면역 기능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웠던 겁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통풍이 잘 되는 곳, 예를 들어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서로 닿지 않게 걸어두면 통기성이 좋아 곰팡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보다 오히려 그늘진 실온이 훨씬 안전한 환경입니다. 양파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천연 약초입니다. 그러나 냉기와 습기 앞에서는 그 약효가 사라집니다. 양파는 차가운 온도보다 바람을 좋아합니다. 냉장 대신 통풍이 보약입니다. 바나나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늘 냉장고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더 빨리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바나나는 열대성 과일이기 때문에 차가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포 구조가 무너지고 색과 향, 영양까지 모두 변하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 시 바나나 껍질의 세포막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손상됩니다. 그 결과 껍질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며 검게 변하죠. 이를 흔히 냉장고에 넣었더니 금세 시커멓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색깔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육 내부의 효소 반응도 멈추어 당분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바나나의 단맛이 떨어지고 질감이 물컹해집니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바나나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섬유질이 손상되고 소화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즉, 냉장 바나나는 맛도 없고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를 자주 드시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냉장고에 넣으면 덜 썩을 줄 알았다며 오랫동안 그렇게 보관해 오셨죠. 하지만 소화불량과 감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실온 보관으로 바꾼 뒤엔 이런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나나를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한 12사 20도 정도의 실온입니다. 특히 꼭지를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 가스 확산이 막혀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덜 익은 상태라면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움은 바나나에게 보존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껍질이 검게 변하는 건 단순한 변색이 아니라 세포가 얼어붙었다가 죽는 과정입니다. 바나나는 냉장보다 햇살을 기억하는 과일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오래 두기 위해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은 빵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신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냉장고 속의 빵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조직이 딱딱해지며 곰팡이가 더 잘 생기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녹말의 재결정화 현상에 있습니다. 빵 속 전분은 굳는 동안 젤라틴화되어 부드럽지만 냉장 온도에서는 그 전분 입자가 다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만 지나도 빵이 퍽퍽해지고 향이 사라지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식빵이 굳어서 오래된 것 같아 다시 데워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미 전분 구조가 변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의 부드러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습도입니다. 냉장고 안은 음식의 수분이 반복적으로 응결과 증발을 거듭하는 공간입니다. 빵은 그 습기를 흡수했다가 다시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표면에 미세한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 번식의 토양이 됩니다. 결국 냉장 보관은 빵을 오래 두는 게 아니라 곰팡이를 키우는 조.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당뇨 관리 때문에 통곡물 빵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빵을 냉장 보관한 뒤로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하셨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냉장빵의 섬유질이 건조해져 위에서 팽창하며 소화를 방해한 것입니다. 빵은 상온, 그 중에서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며칠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이 아니라 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동 온도에서는 전분의 변성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드실 때는 상온 해동 또는 살짝 토스트해 부드러움을 되살릴 수 있죠. 빵은 냉장보다는 오히려 바람이 통하는 실온이 더 적합합니다. 빵은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공기를 좋아합니다. 냉장은 보관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오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싸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올리브 오일에게 가장 잔인한 실수입니다. 냉장고 속 온도는 보통 4서 6도. 이 정도의 차가움은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을 응고시킵니다. 병 안의 오일이 하얗게 뿌옇게 변하고 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산패가 아니라 결정화 현상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냉장 실온 이동은 지방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영양이 파괴되고 향이 변합니다. 마치 좋은 와인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맛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 중에 생기는 응축수 물방울은 산소와 함께 산화 반응을 일으켜 오일의 풍미와 항산화 성분을 줄입니다. 특히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일수록 냉장 보관에 더 민감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혈압 관리용으로 매일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드셨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탓에 오히려 특유의 향과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면 좋은 오일을 차갑게 학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최적 보관 온도는 15자 20도 사이의 서늘한 실온입니다. 햇빛을 차단하고 공기가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갈색 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그늘진 찬장에 두면 수개월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투명한 병을 창가에 두거나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따뜻함 속의 생명입니다. 냉기 속에서 굳어버린 오일은 더 이상 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냉장보다 빛을 피한 그늘에서 숨을 쉽니다. 차가움은 보존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냉장고는 마치 안전한 저장고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화학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음식을 한 칸에 마구 섞어두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냄새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균과 독소가 서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와 채소를 함께 넣어두면 고기에서 떨어지는 육즙이 채소에 묻어 식중독균이 옮겨갑니다. 냉장고의 온도가 낮다고 해서 세균이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일부 세균은 0도에서도 살아남아 서서히 증식하죠. 냄새를 흡수하는 버터, 치즈, 달걀 등은 이런 세균 오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또한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 입자들이 서로 섞이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지질 산화 현상이 생깁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공기 중에 산소나 다른 식품의 향기 분자와 반응해 산패가 빨라집니다. 결국 냉장고는 냄새와 세균이 함께 자라는 작은 생태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상담한 한 70대 여성 환자는 늘 냉장고 냄새 때문에 걱정하셨습니다. 매번 청소해도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죠. 확인해보니 익힌 반찬과 생식 재료가 한 칸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란 옆엔 생선이, 아래 칸엔 반쯤 남은 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오염되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음식별 구역을 나누는 것. 생고기 생선은 가장 아래 칸, 익힌 음식은 중간, 채소와 과일은 위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그리고 1날 2주에 한 번씩은 냉장고 내부를 식초물로 닦아주는 것이 세균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음식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 영양과 위생이 달라집니다. 음식을 오래 두는 기술보다 제대로 나누는 지혜가 건강을 지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함께 떠다닙니다. 특히 냉장고 내부 벽면과 고무 패킹, 선반 밑에는 바이오필름이라 불리는 세균막이 형성됩니다. 이 막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세균들이 서로 엉겨붙어 만든 보호막입니다. 이 속에선 살모넬라균,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살아남아 서서히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냉장고는 냉기 덕분에 세균이 자라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냉장고 안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바뀌며 그때마다 세균은 활동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문 근처의 고무 패킹은 음식물에 미세한 수분이 스며들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냄새가 심한 냉장고일수록 이 세균막이 두껍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자주 배탈이 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신다기에 의아했지만 냉장고 사진을 보여달라 요청드리니 답이 나왔습니다. 안쪽 벽면에 얼룩과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그 냉장고 안에서 오염된 반찬을 매일 드셨던 겁니다. 냉장고 청소는 정리가 아니라 예방의학이었습니다. 청소의 핵심은 주기와 방법입니다. 2주에 한 번 모든 음식을 꺼내고 1리터의 따뜻한 물에 식초 3스푼을 섞은 용액으로 내부를 닦으세요. 고무 패킹 부분은 칫솔로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청소 후에는 문을 열어 10분 정도 건조시켜 습기를 없애야 세균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세균의 신호입니다. 그 냄새가 익숙해질수록 몸은 작은 감염과 염증을 반복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깨끗이 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면역이 강해집니다. 청결은 약보다 강한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어디에 두면 좋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냉장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면 음식의 맛은 살아나고 건강도 지켜집니다. 먼저 감자와 고구마는 7서 10도의 서늘한 실온이 가장 적합합니다. 햇빛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수개월도 거뜬히 갑니다. 종이봉투나 망에 담아 빛을 차단하면 싹이 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익기 전에는 상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숙 후엔 단기간 2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서로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파의 수분이 마늘을 썩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각각 망에 넣어 공기가 통하게 걸어두면 오래갑니다. 바나나는 꼭지를 랩으로 감싸 숙성을 늦추고 직사광선을 피한 15, 20도 실온에 두세요. 만약 너무 더운 여름이라면 하루 정도만 냉장 후 꺼내 실온에서 숙성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빵은 냉장보다는 냉동이의 답입니다. 먹기 전날 꺼내 상온 해동하거나 살짝 데우면 처음 구웠을 때의 부드러움이 돌아옵니다. 올리브 오일은 15사 20도의 그늘진 찬장이 최적입니다. 투명병보다 갈색병, 햇빛보다 어둠 속이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 다른 식품들도 구역을 지켜야 합니다. 생고기 생선은 가장 아래 칸, 익힌 반찬은 중간, 과일, 채소는 위쪽이 원칙입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은 밀폐 용기에 넣고 유제품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보관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당신의 식탁은 달라집니다. 음식이 오래가고 맛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냉장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두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편리함에 익숙해져 모든 음식을 차가운 공간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이라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의 신선도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 모든 식품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감자에서 독이 생기고 토마토의 영양이 사라지고 마늘의 알리신이 깨지고 양파의 비타민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냉기 속에서 천연의 생명력은 얼어붙습니다. 차가움은 보존처럼 보이지만 실은 변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공기, 바람이 통하는 공간, 그리고 자연스러운 숙성, 이 세 가지가 음식의 진짜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은 건 거창한 약이나 수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습관과 보관 습관을 바꿨습니다. 하루 한 번 냉장고를 정리하고 음식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실천이 위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냉장고의 크기는 같아도 그 속의 질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질서가 곧 건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냉장고가 넘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냉장고가 여유로울수록 몸은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음식을 비우고 꼭 필요한 음식만 남겨두세요. 이제 당신의 냉장고가 병의 시작점이 아니라 건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냉장 습관을 바꾼다면 내년 이맘때 당신의 몸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